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동네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평화 분위기에 발맞춰서 강원도가 접경 지역에 대한 지원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접경 지역의 명칭도 평화 지역으로 바꾸고요. 관련 전담 조직도 출범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화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한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변정건 강원도 평화지역 발전본부장 그리고 접경 지역인 양구 지역의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김기호 도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장님, 지난해부터 평화지역 발전본부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낯선 이름의 조직이기도 한데요. 어떤 조직이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공식 출범이 됐는데요. 업무적으로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그 위수지역 확대라든가 또 국방개혁 20, 그래서 그 지금 과거에 그 접경지역으로 불렸던 그 평화지역이 사실 지역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단기간 내에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성장의 동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하는 그런 과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호전이 되면서 우리가 남북 교류 사업을 강원도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끌고 갈 건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그 평화지역 발전본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저희가 그 평화지역 발전본부가 아직은 좀 한시적인 조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한시적이라는 단어에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보통 이제 한시 기구의 그 목적은 사실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낙후되었던 그 평화 지역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 남북 교류 사업 이런 것들을 단시간 내에 어떻게 정상 궤도에 올려놓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시 기구를 만들어서 모든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시 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뜻이 뭐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끝난다는 역할이 아니라 그 시간에 집중한다는 이런 의미가 강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평화지역 발전본부가 앞으로 할 일도 많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있을 텐데요.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 앞으로 하게 됩니까? 저희 그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사실 그 지금 평화지역의 그 각종 군사 규제에 대해서는 개발에 이제 족쇄가 이제 열려 있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DMZ 명소화에 대한 또 과제가 저희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평화지역을 그동안에 이제 낙후됐던 지역을 어떻게 빨리 성장 기반을 확충시키냐 하는 그런 과제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남북 교류 사업을 강원도가 정부에서 최초로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화 지역의 그 5개 군이 군 장병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화천하고 양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40%를 웃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기에 가시화시켜서 군과 또 지역 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 네. 현재까지도 숨가쁘게 달려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번에는 김 의원님께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 평화지역 발전본부가 출범하게 된데 김 의원님이 인연이 꽤 깊다고 들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그 평화지역 발전본부의 출범의 근간이 된 관련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자, 평화지역 발전 지원 조례 취지는 어떤 것이었나요? 네, 지금도 우리 사장님들 말씀하셨지만 이제 평화 지역이란 말과 이제 저희들이 접경 지역이란 말이 좀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조례도 지금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그 만들어진 조례가 그 강원 지역 그 접경지역 지원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례 자체가 이 평화 지역의 어떤 발전 시책의 추진의 어떤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고요. 그거를 이제 작년에 우리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고성의 5개 군의 그 도의원들이 이제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공동 개정 발의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 그 강원도의 평화지역 발전 본부가 생기면서 또 본부에서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평화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이라든가 사업비를 사용하는 데 쓰였던 그런 그 시행 근거를 만들고 또 이제 문화예술 자문위원회라든가 지역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이제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지난해 그 조례가 발의될 때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당시에 좀 이슈가 됐었나요? 그 당시에는 이게 뭐 그 지금 그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그 전서부터 이제 그 계속 그 적경지역에서 그 당시에는 적경지역 말을 썼으니까 이제 적경지역에 이제 한정해서 적경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것들 담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당시 개정 조례를 만들 때는 지금 이제 새로 평화지역 발전본부가 생기면서 해야 될 그 사업들에 대한 어떤 걸 근거 규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만든 거기 때문에 특별한 뭐 그 이슈가 되거나 뭐 이렇게 그 지금 뭐 다투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 네. 자, 의원님, 그 평화지역 발전본부가 집행부의 또 행정 조직이라면은 또 도의회에서는 현재 평화지역 개발 지속 발전 특위 또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거든요. 이 평화지역 특위 구성의 취지와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 평화올림픽으로 이제 끝나면서 그리고 또 지난해 그 두 차례 그 우리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면서 사실 뭐 한반도 정세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변하고 있고 지난해 이제 민선 7기 그 강원도정이 새로 출범하면서 강원도의 그 도정의 어떤 비전을 평화 번영 간영 강원 시대로 이렇게 열었고 또 도정 목표도 지금 그 남북교류와 평화 경제 중심을 가장 첫 번째로 지금 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의회에서도 이런 지금 뭐 우리 한반도의 그 상황이나 우리 강원도의 어떤 상황이나 또 남북교류 관련된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에 어떤 남북 대치 상황, 그 긴장 상황에서 아주 뭐 60년 이상 그 피해를 보았던 그런 접경지역, 우리가 지금 평화지역을 했는데 평화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의원님 뭐 평창올림픽을 통해서도 강원도가 평화지역이라는 게 많이 알려졌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전담 조직을 만들고 도의회에서도 특위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강원도 평화지역이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뭐 우리 강원도에 지금 평화지역 발전 본부라고 하는 국단위의 그 조직이 생기고 또 의회 특위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어떤 한반도의 어떤 평화 기조를 강원도의 어떤 발전으로 좀 이끌고자 하는 우리 도민들의 희망 또 우리 그 평화 지역 주민들의 희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강원도가 그 뭐 변방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이 평화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6.25 이후에 뭐 진짜 변방 중에 변방으로 이렇게 또 오랫동안 그 머물러 있었고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뭐 우리 평화적 발전본부가 한시적이지만은 또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그 평화 지역을 좀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마 주민들도 지금 이 우리 강원도에서 이 평화 지역에 대한 그 배려, 이 조직 구성이라든가 이런 사업 추진에서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적 주민들이 그동안의 어떤 그 소외에서 벗어나서 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이런 평화 지역에 대한 그런 노력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이유도 물론 뭐 그동안의 어떤 소외에 대한 뭐 보상 차원도 뭐 조금 있겠지만은 아마 더 큰 것은 우리 또 어떤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동안의 어떤 소외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지난해 10월에 평화지역 발전본부가 출범을 하긴 했지만 사실 올해가 사업의 원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올해도 예산도 상당히 많이 좀 준비가 됐고 공격적인 사업 추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어떤 사업들이 좀 추진이 나나요? 네, 저희가 그 평화 지역에 지금 올해 전체 예산이 한 1,600억 원 정도 투입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먼저는 이제 그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실질적인 주민 생활권이 밀접한 지역을 좀 대상으로 해서 많이 좀 해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게 저희 이제 기본 구상이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현지 실사는 다 마쳤고요. 지금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 절차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 사업도 사실 지금 모든 게 지금 답보 상태에 있지만은 저희가 많은 과제를 지금 발굴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비경치적이라든가 또 비경제적 분야에서는 인도적 분야 이런 데서는 사실 교류 활동의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남북 교류 사업은 일방적인 과거의 퍼주기식 교류 사업이 아니라 상호 그 상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유발효과가 큰 이런 그 경제 교류가 이제 활성화된다는 게 저희 이제 기본 구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차질 없이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화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그 평화 지역 5개 군에 주둔 군 장병이 한 10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 장병들이 지역 경제 어떻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되게 이제 그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그냥 무작정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평화 지역 내에 서비스 시설 업종을 어떻게 특화시키고 또 개발시켜 나갈 것인가 해서 지금 시설 개선 사업을 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 장병들이 나와서 좀 쾌적한 공간에서 잘 수 있는 그 농촌 민박 시설도 저희가 지금 그 개선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 군 장병들 또 군 장병들 오는 면회객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뭔가를 제공해줘야 그래서 저희가 그 여기에 문화 공연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또 그다음에 빅 이벤트라든가 다양한 행사들을 거기다 지금 집어넣고서 우리 4월 달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그 지금 사실 그 평화 지역의 모든 경관 사업들이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우중충하고 낡은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지금 3개년 사업을 해서 경관 개선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군 장병들이 나와서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휴게 시설 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병행해서 군 장병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지난해 출범을 하고 뭐 현재까지 한 반년 정도 사업이 추진돼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시다 보니까 좀 어려웠다는 점이 있으실까요?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그 평화 지역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군부하고 협의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그거를 일시적으로 해제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저희 3월달에 강원도에 오셨을 때 적극 건의를 해서 국방부에서도 적극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로 좀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 군 장병들하고 밀착경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군 장병들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군 장병들이 나와서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괴리감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국군 장병들이 제일 불만스러웠던 게 이제 서비스 질 저하, 그다음에 그 군 장병들한테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반말, 하대, 그다음에 이제 바가지 요금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그 군 장병들 불만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는 요 서비스 시설 개선 사업 이외에도 지역 주민 서비스 업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또 지역 그 소상공인들도 군 장병들에 의해서 할인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평화지역 도내 평화지역의 또 규제나 또 힘든 부분이 너무 장시간 오래 이어졌기 때문에 또 하루아침에 이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아무 뭐 강원도나 또 도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 보이네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모든 관련된 것들이 지금 국방개혁 2.0으로 좀 대표가 되는 국방부의 어떤 변화와 움직임하고도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 뭐 정부 국방부에서 변화를 예고한 만큼 강원도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대비책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좀 세워져야 될까요? 사실 지금 국방개혁 2.0 때문에 지역에서는 많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군 장병들한테 의존하는 그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군 장병 수가 줄으면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국방개혁하고 관계없이 현재 평화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들이 평일에도 외출을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많이 확대를 시켜달라. 그래서 지금 평화 지역에 이제 그 주둔된 장병들이 한 10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10만 명을 가정했을 때 그 한 달에 한 7만 명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연인원으로 따져서. 그러면 사실 지금 지역에서도 주중에 외출 외박보다는 평일에 군 장병들이 많이 나와서 지역의 그 소비 활동을 일으키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각 지역 사단하고 해서
주중에 그 외출 장병들을 많이 확대시켜 달라는 게 이제 저희 그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특정한 날을 정해서 군 지역의 지휘관들도 시장에 나와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제 뭐 의견도 청취하고 지역 소비 생활도 좀 일으켜주고 이런 사항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군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금방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접경적 평화 지역에서 관련 군 장병들이 차지하는 또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실제로 양구 쪽 도의원님이시니까 실제로 그렇게 피부로 느낄 만큼 군 장병들의 좀 그 비중이 큰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크죠. 크고요. 지금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화천이나 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자체가 좀 작은데 또 부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화천 같은 경우는 주민 수보다 군인 수가 많다고 그러고 또 저희 양구 지역도 마찬가지로 2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가 그래서 군인들이 지역에 차지하는 그런 경제 어떤 그 영향력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늘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런 아주 긴박한 대치 상황이 긴장 상황이 있을 때는 수시로 이게 비상이 걸리거나 그러면 병사들이 못 나오고 그러면은 지역 경기는 그대로 얼어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 지난해서부터 좀 이 한반도의 어떤 그 변화 분위기에 따라서 지역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는데 하여튼 지역의 군인들의 어떤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 도내 평화 지역들이 그동안 접경 지역이란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또 희생이 강요되어 왔고 어쩔 수 없이 감수가 되어 왔는데요. 최근 양구 지역에서는 이 해안면에 있는 펀치볼 국기지 반환 문제나 또 헬기장 문제 등이 많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고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평화 지역이 이제 접경 지역으로서의 어떤 희생을 많이 강요되었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현재도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격장이라든가 비행장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요. 지금 접경 지역들이 모든 다 대부분 지역 자치단체에서 이제 그런 현안 사항들이 발생이 되지만은 저희 이제 양구 같은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2가지 좀 큰 이슈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지금 시내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비행장이 지금 이제 거기를 수리온 헬기라고 하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출력도 높고 소음도 아주 더 높아지고 이런 이제 헬기를 들여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대를 이제 확대해서 개편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진행을 사실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지금 시설 공사도 거의 다 됐고 지금 비행기도 지금 들어와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매일 지금 비행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이거를 비행장을 이전을 요구를 해왔는데 그 이전이 아니라 이게 지금 비행장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해안 펀치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요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3월 4일 날 국유농지 대부 기준이라 이런 것을 새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했어요. 훈령으로 시행을 했는데 해안이란 곳은 1956년도에 원래 북한 땅이었죠. 북한 땅이었다가 6.25 때 대부분 주민들이 북한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해안 지역에 53년도에 휴전이 됐지만은 56년도가 되어서 주민들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국방부에서 주민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입주를 시켰어요. 일종의 이제 전략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무주지를 가족 수에 따라서 3,000평, 4,000평, 5,000평 이렇게 분배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왔고, 근데 1990년대에 거의 한 70% 가까운 토지를 국유화를 시켰어요. 국유화시켜서 그분들은 다 매년 대부료를 내면서 농사를 지어왔고, 거기가 이제 국유지가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또 무주지예요. 주인이 없는 땅들. 그리고 사유지는 좀 일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평온하게 농사를 지어왔는데, 근데 지금 기재부에서 발표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3,000평 이상은 무조건 경쟁 입찰을 하겠다. 그리고 3,000평 미만이라 하더라도
경합이 생길 경우에는 그것도 입찰해 보겠다. 네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6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뭐 한 2만 평이 좀 안 되죠. 그 이상의 면적을 위해서는 1인당 면적을 딱 상한가로 둬가지고 더 이상 그 경작을 못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지금 그 주민들에게는 거의 뭐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땅을 내놓고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여기서 땅을 붙이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나도 여기다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은 둘이서 입찰을 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떤 그 해안의 어떤 그 역사성이라든가 특수성 그리고 또 토지의 어떤 변천 과정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그 기재부에서 이 훈령을 반포할 때는 아마 그 뭔가 그 연구를 해서 어떤 그 겉으로 봐서는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거 사실 안에 들여다보면 공정한 조치가 아닌 거예요. 네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부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서 지금 그 어떤 법적인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무래도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 그 도내 평화 지역, 접경 지역들의 그 주민들이 그동안 누적되어 오는 피해와는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 지역 현안이니까 한번 저희 이슈토크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길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국장님 끝으로 하루가 다르게 지금 남북 관계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평화 분위기가 많이 모두가 물들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강원도 그리고 강원도 평화적 발전본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지난해 그 강원도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가 다시 시작됐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는 사실 강원도가 유일하게 이제 분단의 상징인 이제 평화 지역이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조기에 가시화시켜서 그게 안정적으로 성장 기반이 조성이 됐을 때 저희가 그 강원도가 그 통일시대 한반도 평화의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을 다양하게 또 열심히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평화의 시대 평화지역 발전본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평화의 중심지로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 같은 역할을 위해서 평화지역 발전본부와 또 도의회 평화지역 특별위의 역할이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토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